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살이 된 여성입니다. 제게는 아주 불행했던 과거와 아주 행복해진 일 두 가지가 있어요. 고아로 자라 많이 힘들고 구박도 받았던 불행했던 일과 결국에는 그토록 찾고 싶었던 부모님을 찾게 된 일이죠. 고아라는 것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외롭고 힘든데요. 그걸 버텨내면서 저는 점점 더 악바리 정신이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지긋지긋한 시대새 시짜짓도 겪게 되었죠.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린 시절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처음 그곳에 갔던 날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말도 없이 고아원 앞에 데려다 놓으셨죠. 그 아주머니는 저를 어디에선가 데려다가 아주 작은 단칸방 같은 곳에서 먹이고 재워주고 했다가 이곳으로 데려다 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는 부모님과 함께 다른 지역에 놀러를 갔다가 사람이 많은 시장통 주변에서 잠시 부모님이 물건을 사러 가신 사이에 누군가가 저를 데리고 갔다고 하더군요. 그 때문에 더더욱 잃어버린 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 아주머니는 저를 데리고 가셔서 제게 엄마라고 부르기를 강요했던 기억도 나고 예쁜 옷을 입혀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한 기억도 납니다. 절대로 밖에는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좁은 단칸방에서 그렇게 먹이고 재워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아마 자신의 딸로 키우려고 작정하고 데리고 간 것은 아닐까 해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이런 일이 훨씬 더 많았었다고 들었거든요. 책임지고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남의 아이를 데려가는지 정말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는 그 이상한 아주머니 집에서 조금 있다가 고아원으로 보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사회로 나오게 됐고 알바를 전전하다가 뭐라도 비전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고민 끝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어보기로 결심했죠. 대학교를 나오지 않고도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에 돈을 벌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되어 몇 년을 일하다 보니 저도 문득문득 부모님이 그립더라고요. 미움과 원망도 있었지만 당연히 핏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요. 저를 낳아주신 친부모님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를 알아본 끝에 경찰서에 접수를 해놓고 연락을 기다렸지만 이미 오래전에 헤어진 부모님과 연락을 닿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집도 주소도 부모님 성함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고 엄마의 외모만 기억이 났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존할 것이 없었거든요. 단발머리에 키가 작고 마르신 엄마의 따뜻한 품.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아는 채 어린이집에서 말썽꾸러기 3, 4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해나갔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과 부딪히며 일을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워낙 소모가 많은 직업인지라 저는 일이 끝나면 항상 조용한 카페에 가서 음료를 마시며 잠시 제 귀와 몸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시간이 제게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주었답니다.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또 왔네요. 오늘도 라떼 드시나요? 따뜻한 라떼? 아, 네, 맞아요. 부드럽고 달달하게 맛있게 만들어주셔서 완전 저 여기 라떼 팬클럽 됐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 커피 하거든요. 잠시만 계시면 제가 더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카페 사장님은 늘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거의 매일을 같은 시간에 같은 음료를 마시다 보니까 서로 친근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그 사람을 보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이도 이름도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지만 뭐랄까 사람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굉장히 여유가 많았고 말투나 행동에서도 긍정적인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저는 늘 악바리 근성으로 쟁취해야만 했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조급하게 행동을 했었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기에 제가 오히려 그 모습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 사장님도 퇴근 후 바로 온 제게 배고프지 않냐며 떡도 주고 비스킷도 주었으며 어느 날은 추가로 음료 한 잔을 더 준 적도 있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이신데 제가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어머,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음료 한 잔을 더 주시면 어떡해요. 계산할게요. 받으세요. 저 진짜 감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손님 어린이집 다른 선생님들도 찾아주시잖아요. 손님이 하도 맛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고 하던데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해요. 제발 받아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카페 사장과 저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손님과 사장의 관계로 서로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었는데 이게 점점 쌓이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이 이성적인 것으로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저는 그 남자가 싱글 데디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순간 그 아이가 저와 같이 엄마 없이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있다는 아이가 안쓰러워 한번 카페로 데리고 나오라는 말을 했고 그렇게 그 사장님의 아이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아빠를 닮은 외모에 귀티가 철철 흐르는 아이는 입고 있는 옷 하나도 해외 명품 브랜드였었는데 그 당시 제가 입고 있던 옷보다도 훨씬 금액이 비싼 옷이었어요. 제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금액대의 옷을 입고 있더군요. 저는 그 남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나 보다 하는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점점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그 남자의 부모가 상당한 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다녀왔다는 것부터 어린 시절 아이스하키를 했었다는 이야기, 전 부인과의 결혼식을 아주 성대하게 유명한 고급 호텔에서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말이죠. 하다못해 제주도의 땅과 건물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까지 들어서 입이 떡하니 벌어졌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그 사람에 대해 조금 벽이 느껴지더라고요. 고아원 출신의 부모도 없던 제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들었죠. 자주 연락도 하고 그러면서도 괜시리 불안감에 사로잡혀 저는 함께 일하는 선생님께 제 고민을 털어놓은 적도 있었어요. 저기 선생님, 부잣집 남자들은 어때요? 그런 남자 만나는 거 어떨까요? 뭐? 선생님, 부잣집 남자 만나? 누군데? 응? 얘기 좀 해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는 너무 어렵게 자랐는지라 그들의 생활을 잘 모르거든요. 부자로 살아온 남자를 만나면 어떨까 그냥 궁금해서요. TV에 보면 많이들 나오잖아요. 내 친구가 부잣집이랑 결혼한 애가 있는데 그렇게 시집살이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고급 음식만 먹고 엄청 며느리 무시하고 구박하고 거의 뭐 애 낳는 기계 정도로 생각한다고 울면서 전화도 와요. 숨이 막혀 미쳐버릴 것 같다던데. 아, 그렇구나. 정말 TV에서 보는 거랑 똑같구나. 에이, 뭘 또 그렇게 겁을 먹어요. 이건 그냥 그 친구의 일일 뿐이지. 실제로 다 똑같은 삶은 아닐 거예요. 난 그렇게 숨 막히고 구박받고 살더라도 돈도 안 벌어도 되고 평생 써도 될 돈을 갖고 생활하면 그런 것쯤이야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나도 좀 부잣집 남자를 만나고 싶네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선생님과 대화를 해보니 제 생각보다 힘들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 저 혼자만의 상상일 수도 있기에 뭐 그냥 마음을 정리하자 하는 생각으로 감정을 정리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러 며칠간은 다른 카페에도 가보고 피해보기도 했지만 호감이 있던 그 남자의 연락이 저를 다시 그곳으로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감정에 솔직하게 행동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나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용기만 앞섰나 봅니다. 그 후에도 일이 끝나면 늘 가던 대로 그 카페에 가서 라떼를 마셨고 그 남자와의 대화도 서스럼 없이 이어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도 해주었고 그 남자가 상상하기도 힘든 눈칫밥 먹던 일도 이야기해 주었죠. 오히려 부자들은 그런 이야기에 더 흥미를 갖는 것 같아요.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삶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재미있을 수 있잖아요. 저를 딱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당당하게 과거에 대해 밝히는 제 모습이 멋지다고도 해주었고, 아무튼 그 남자는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것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하죠. 결국 저희는 술자리를 몇 번 가지게 된 후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연인 사이가 된 데에는 특히 그 남자의 아이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지했어요. 부잣집 아들의 카페까지 운영하는 남자가 설마 만날 여자가 그렇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애딸린 싱글 데디라는 부분 때문에 웬만큼 수준 맞고 눈이 높은 여자들은 좀 꺼려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 가끔 보는 그 남자의 아이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주었고 잘해 주었거든요. 저는 그 남자와 만나면서 특히 아이에 대한 많은 조언을 해주면서 주말마다 아이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는 그 남자의 어머니를 뵙기 전이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그 어머니를 만났었다면 연애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남친은 자신의 어머니께 저를 연인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냥 단골 손님이고 어린이집 선생님쯤으로 말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제가 놀아준다고 했을 때도 큰 부담 없이 아이를 맡기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자신의 아들과 연애를 하고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주말마다 아이를 데리고 저희는 놀러도 함께 갔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었는데 아이가 어느 순간 저와 그 남자의 사이를 눈치채고 물어보더라고요. 언니, 우리 아빠 좋아해? 응? 그게 말이야. 그게 꼭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럼 안 좋아해? 우리 아빠는 언니 좋아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랬어? 그게 있잖아. 민지야, 사실은 말이야. 아빠랑 언니가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 그럼 남자친구, 여자친구야? 나도 남자친구 있는데, 유치원에. 맞아, 그런 것 같아.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이가 그 말을 할머니에게 바로 전달을 했고, 며칠 후 저는 카페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어린이집에 근무를 마치고 라떼 한 잔을 마시러 그 남자의 카페에 들렀는데 그곳에 아주 부잣집 사모님으로 보이는 중년의 여성분이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이 아가씨야? 민지가 말한 사람이? 무섭게 노려보면서 남친에게 물어보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남친의 어머니였습니다. 온몸이 명품으로 둘러싸여 희고 고운 피부를 가지신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그게 있잖아. 그게 말이지. 아가씨, 잠깐 나랑 앉아서 얘기 좀 할까? 영문도 모른 채
저는 남친의 어머니와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어머니는 정말 아주 거침없이 직설적으로 제게 말을 이어가셨죠. 아가씨, 우리 아들이 지금 싱글데디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지? 고아 출신의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자기 분수에 맞는 사람 만나서 가정 꾸려야지.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네? 그게 무슨... 내 말 알아듣죠? 서로 환경이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잘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만하면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아가씨, 앞으로 볼 일 없길 바랍니다. 제게 이 말을 끝내고는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리시는 남친의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너무 황당하고 비참하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기분이 들었죠. 진짜 부잣집 아들의 엄마는 다들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맞나 보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돈이 좀 많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해도 되는 건가요? 돈 없고 고아 출신인 사람은 무시받고 멸시당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날 이후 식음을 거의 전폐하다시피 하고 몸살까지 났었는데 일주일 후 저는 제 뱃속에 아이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친과 아주 자주 만나면서 제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것이죠. 아이가 생기니 저는 이상하게 초인적인 힘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바보같이 물러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이 아이도 저처럼 불행하게 자라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너무나 당당하게 남친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말을 했고 반 어거지로 운 좋게 그 남자와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결혼하는 과정에서의 우여곡절이 아주 많이 심해서 이루 말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일단 제가 악바리 근성으로 잘 버텼고 결혼까지 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으리으리한 집에 도우미 아주머니까지 있는 시댁에 들어가 시댁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모든 것을 낙천적으로 생각하며 편안한 것만 좋아하는 한량이었어요. 카페에도 늘 알바생들이 험한 일은 다 했고 한 달에 정확한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였죠.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설렁설렁 즐기며 사는 것이 남편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엄마에게 물어보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하니 딱히 고민거리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결혼 후 점점 입덧이 심해져 어린이집까지 그만두게 되었고 집에 있는 제게 시모는 하루에도 12번씩 호출했어요. 아유 지저분해. 여기 봐봐. 창틀에 먼지 보이지? 이거 오늘 좀 닦아놔라. 난 더러운 거 세상에서 제일 싫거든. 네 어머님. 근데 제가 지금 속이 좀 좋지 않아서 조금 있다가 아이고 세상에 누구는 애 안 가져봤나? 온갖 티를 다 내는구만. 저리 가서 토해. 더럽게. 예전 며느리는 입덧 한 번 안 하고 씩씩하더니만 어디서 이런 유별난 게 들어와서는. 시모는 제가 입덧을 하는 모습도 보기 싫으셨나 봅니다. 출신 성분이 좋았던 전 며느리와 저를 비교해 가시면서 저를 비판하기 시작하셨는데 정말 듣기 싫었어요. 말끝마다 고아원 얘기에 못 배운 거 티낸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서서히 시작하기도 하셨죠. 특히나 잠깐이라도 제 방에서 가만히 쉬는 꼴을 보기가 싫어 도우미 아주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가게 했고 매 식사 때뿐만 아니라 디저트와 야채 다듬는 일에도 와서 함께 하라는 말을 하셨죠. 도우미 아주머니는 키가 작고 매우 연약한 몸을 하고 계신 중년의 여성분이셨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시는지 엄청나게 깔끔하시고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입덧을 하고 힘들어하면서 일을 도우려고 하니 제게 따뜻하게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세댁, 여기 식탁 의자에 앉아 있어요.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아니에요. 저도 도울게요. 뭐 하면 돼요? 아이고, 이거 내가 맨날 혼자 하던 건데 도울 것도 없다니까. 애가 져서 입덧도 심하고 그러는데 쉬지도 못하게 일부러 그러는 거 내가 다 알아요. 나도 입덧이 너무 심해서 새댁 마음 잘 알아요. 그냥 사모님 올 때는 잠깐씩 돕는 척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얼른 앉아서 쉬어요. 아,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 정말 따뜻하신 분이네요. 나도 딱 새댁 나이 또래의 딸이 하나 있는데 내 딸 같아서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네요. 아, 그러세요? 따님은 어디 사는데요? 여기 매일 같이 계시니까 만나실 시간도 없으시겠어요. 아, 그렇죠, 뭐. 나는 세상에서 아주 못된 엄마예요. 그래서 딸을 못 보는 천벌을 받았고. 이렇게 따뜻하신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세요. 자신의 아픈 과거가 있으시다며 제게 정말 너무나 잘해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저는 많이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시몬은 허구한 날 저를 보면 한숨을 쉬며 혀를 차셨고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가정교육을 운운하시며 잔소리를 퍼부으셨어요. 아이고, 정말 내가 어쩌다 저런 며느리를. 세상에 똑똑하고 유능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출신 성분도 모르는 애를 데려다가 에휴 뭘 가르치려고 해도 근본이 있어야 배우지. 보고 배운 거 없이 고아원에서 눈치만 보고 살았으니 원. 어머님, 저 잘할게요. 알려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왜? 내 말이 그렇게 듣기 싫어? 시애미가 한 소리 했다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야겠니? 아니에요. 제 말뜻은 그게 아니고요. 어디 버르장머리 없게 시애미를 가르치려 들어? 근본 없는 애들은 이래서 거두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 수민이는 제대로 된 집안에 똑똑한 집안 엄마 핏줄 물려받아서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거라고. 뱃속의 애가 아주 못된 거나 배우지 않을까 걱정이다. 걱정이야.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뱃속의 아이가 다 들어요. 제가 아이 잘 키울게요. 그러지 마세요. 시몬은 한번 입이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심한 말들을 쏟아내셨는데 그럴 때마다 제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은 도우미 아주머니셨습니다. 시모의 잔소리 폭탄을 듣고 있을 때면 갑자기 나타나셔서 집안 일에 이것저것을 물어보셨고 시모의 정신을 조금 돌려놓으시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저기 오늘 저녁에 손님 오신다고 하셨죠? 제가 장을 봐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할지. 아줌마, 나 지금 얘랑 얘기하는 거 안 보여요? 왜 이렇게 중간에 끊어요? 죄송해요, 사모님. 지금 바로 장 보러 가야 해서요. 싱싱한 물건 사려면 일찍 가는 게 좋길래. 제가 며느님 데리고 같이 장 봐 오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때 준비했던 중식 쪽으로 잘 준비해 주세요. 싸 보이지 않고 고급스럽게. 알았어요? 네네, 사모님. 걱정 마세요. 새댁, 얼른 준비하고 나와요. 장 보러 가게. 그렇게 저는 몇 번이나 그런 상황에서 도우미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장을 보러 가면서도 감사의 인사를 계속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저도 아주머니도 속 이야기까지 다 하면서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죠.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할 때에도 도우미 아주머니는 자신의 딸처럼 저를 챙겨주셨어요. 물에 손 한 번도 못 대게 제 곁에 철썩 붙어서 도와주셨고 밤에는 잠을 자지 않는 아이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재워주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엄마가 있다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에 태어나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했답니다. 저는 시모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도 하소연을 가끔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듯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 자기가 참아. 우리 엄마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셔. 아마 우리 민지 때문에 더더욱 신경이 예민하셔서 그런 걸 거야. 아니, 새롭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민지한테 조금 소홀해질까 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할머니 입장에서. 여보, 그게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를 자꾸 무시하시고 나쁜 말을 많이 하셔. 내가 고아인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물론 내가 당신에 비해 너무 보잘것없고 부족한 건 잘 아는데 이렇게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마당에 자꾸 이러시면 나도 정말 힘들다고. 그만 좀 해라, 자기야. 난 진짜 세상 편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 당신이 이렇게 징징대고 우리 엄마 싫어하면 나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 그만. 제발 그만해. 남편은 제 말이 듣기 싫은지 가끔 하는 하소연조차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남편 하나 믿고 진짜 악바리 근성으로 참고 결혼까지 했건만 남편의 이런 태도를 보니 진짜 정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의 첫째 딸인 민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동생이 태어나자 제게 점점 못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의 영향이 있던 것인지 자신과 동생을 제가 비교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제 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마치 제가 자신의 아빠를 뺏어가기라도 한 것처럼 말을 했는데 어떤 날은 제가 가까이만 다가가도 저리 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방에서 쫓아내려고도 했었죠. 분명히 결혼 전에는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아주 잘 따랐었는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된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시모의 구박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의 딸까지 저를 이렇게 대하니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겨우겨우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의지하며 지내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친엄마를 찾은 것 같다고 하셨죠. 저는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들떠서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았지만 지금 당장은 만날 수가 없다고 말을 들었어요. 나중에 저를 찾아오겠다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사정을 해보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상 연락처도 알려줄 수가 없는 입장이라며 죄송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저를 잃어버렸으면 책임을 지고 다시 찾아야지. 결국에 고아원까지 보내서 이 무시를 당하며 살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찾게 되어도 만나주지도 않는 현실에 그저 비참함이 가득했죠. 시모가 잠시 나가 있던 낮 시간을 틈을 타 저는 몰래 담궈 놓은 포도주를 컵에 따라 벌컥벌컥 마셔버렸습니다. 눈물 콧물이 줄줄 나와서 술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흘리면서 말이죠. 그때 제 모습을 보신 도우미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아니, 웬 술을 이렇게 마셔? 응? 무슨 일 있던 거야? 아줌마, 저 어떡해요? 어떡해요?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사모님 보시면 큰일 나려고. 얼른 일단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자. 사모님 오시기 전에. 됐어요. 다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가 뭐가 무섭다고 제가 피해요? 저 이 세상에 무서운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됐다고요. 다 필요 없다고요. 엄마한테 2번이나 버림받은 년이 뭐가 무섭겠어요?
2번 버림을 받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줌마도 저 고아라고 무시하죠? 그렇죠? 마음껏 무시하세요. 전 무시해도 싼 그런 년이라고요. 어렵게 찾았는데 또 한 번 버림받은 고아가 됐으니 마음대로 생각하시라고요. 잠깐만. 지금 뭐라고 했어? 응? 여기 왼쪽 팔 좀 잠깐 걷어봐봐. 왜 이래요?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우스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잠깐만 보자고. 잠깐만 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아주머니는 술이 잔뜩 취해 비틀거리는 제 왼팔 옷을 걷어붙이고 겨드랑이 가까이에 있는 제 흉터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여기? 네? 왜 그래요, 아줌마? 왜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하얗게 질린 아줌마의 얼굴을 본 저는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그 순간 제 머리가 핑 하고 돌면서 천장이 막 360도로 회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중간중간 잘려서 기억이 나는데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제 방 침대 위에도 구토를 한 것 등이 생각이 납니다. 제 곁에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약까지 챙겨주신 분은 도우미 아주머니셨고요. 하긴 7, 8년간 술을 제대로 마셔본 적이 없던 제가 포도주 한 컵을 가득 따라 벌컥벌컥 원샷을 했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저는 그대로 누워 거의 반송장처럼 잠이 들어버렸고 눈을 떠보니 제 눈앞에는 시모가 떡하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정말 보다 이런 꼴까지 봐야 되니? 어? 아주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 애가 뭘 보고 배우겠니? 이런 꼴을 하고 있는 애미한테.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너 정말 일부러 나 엿먹으라고 이러는 거니? 우리 아들 이렇게 뺏어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술 처먹고 정신 못 차리고 자빠져 잠이나 자고 시애미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출신 성분 모르는 것들은 아주 그냥 꼭 행동이 이 꼬라지야. 내가 그렇게 만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도 말도 듣지 않더니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와중에 시모의 잔소리까지 들으려니 진짜 속이 울렁거려서 혼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도우미 아주머니의 모습을 흘낏 보았는데 뭔가 굉장히 화가 난 듯한 얼굴로 시모를 쏘아보고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뭔가 시모에게 화가 나신 일이 있으신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시모가 제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시자 노릇을 하시려고 할 때마다 도우미 아주머니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눈치를 봐가시며 살살 저를 데리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셨었는데 이제는 막 대놓고 시모에게 그만 좀 하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거 말이 너무 심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며느님도 다 알아들으셨을 텐데 계속. 어머, 아줌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 아줌마가 나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도 몇 년째 계속 똑같은 말을 들으니 조금 그래서요. 이 아줌마가 정말 미쳤나? 당신이 여기서 좀 오래 있어 보니 이 집에서 뭐라도 되는 걸로 착각하나 본데. 정신 차려, 이 아줌마야. 도우미면 도우미답게 집안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알겠어요, 사모님. 알겠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진짜 아주 고아 며느리년이나 도우미나 쌍으로 나한테 지랄들이야. 정신 못 차리고. 이럴 거면 둘 다 나가. 싹 나가버리라고.
시모는 도우미 아줌마의 말에 화가 단단히 나셔서 소리를 빡 지르셨어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성격상 절대로 큰 소리를 내시거나 시모에게 반박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신데 저를 위해서 그러신 아주머니를 보고 진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꾸 저만 보면 눈을 피하시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이것저것 더 챙겨주시려고 하고 제가 낳은 아이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면서 밤에 데리고 같이 자고 싶다는 말씀도 하시는 것이 뭔가 복잡하고 미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생각할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또다시 시모의 시짜짓이 시작되었어요. 허구한 날 안방 커튼부터 거실 커튼 그리고 베란다에 있는 테이블 보등을 몽땅 손수 빠르라고 시키셨는데 그날은 제게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집안일을 시키셨습니다. 하다못해 시모가 쓰고 계시는 안방 화장실 청소까지 제게 직접 시키시는 거예요. 워낙에 깔끔한 스타일의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끼어코 제게 그 일을 시켜야만 한다는 억지에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지면서 억지를 부리는 시모를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년아, 고아 주제 어딜 노려봐.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니? 어?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말씀하시니까 쳐다본 것 뿐인데. 아이고, 세상 만사 무서워서 어디 살겠어. 부모가 살인자라 해도 믿겠어. 저런 더러운 눈빛은.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살기 어린 눈으로 쳐다보냐? 어?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요?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님. 저는 참다 감정이 폭발해버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시모에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제 아들이 제게 울면서 뛰어왔고 할머니 나빠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할머니가 엄마를 울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서 한 말인데 시모는 또 그 말이 곱게 들리지 않았는지 아이를 붙잡고 등짝을 때리시는 거예요. 뭐 이놈아? 내가 나빠? 아이고 나쁘다. 그래 할미 나빠. 더러운 피 물려받은 놈이 아주 입도 더럽네. 너 이놈의 자식 오늘 한번 그 더러운 입 좀 고쳐야겠다. 고아가 낳은 아들놈 얼굴도 지엠이 쏙 닮아가지고는 너 내 손주 맞긴 하냐? 어? 맞아. 어디 몸 딴 데서 막 굴리다가 내 아들 붙잡아 낳은 애 아니야? 내가 너 오늘 단단히 버릇 고쳐주마. 어디 또 한번 말해봐 이놈아. 제 아이에게까지 하시는 시모의 억지스러운 행동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잡고 있던 시모의 팔을 무력으로 떼어버렸고 놀란 아이를 얼른 데려와 제 품에 안았어요. 너무하세요 정말. 제가 이 집에서 뭘 잘못했어요? 뭘? 어머님 아들은 뭐 잘난 거 있어요? 애 딸린 돌싱남 구제해준 거 고맙게 생각하세요. 알아요? 유학이나 갔다 와서 팽팽 놀기나 했지. 그 사람이 뭐 제대로 해본 거라도 있기나 해요.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맨날 그렇게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놈 주제에 부모 잘 만난 거 빼고 뭐가 있다고 저를 그렇게 구박하세요. 저도 이 집에 살기 싫어요. 당장 이 집 나갈 거예요. 이혼할 거라고요. 이혼. 알았어요? 뭐? 이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디 부모도 없는 게 우리 아들 또 한 번 이혼남 만들려고? 너 이 집에서 영원히 못 나가. 아주 이 집에서 평생 내 구박받으면서 고통스럽게 만들어줄 거야. 어디 천한 것이 함부로 짓거려.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이혼을 선포했고, 시모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제게 도자기까지 던지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순간 도우미 아주머니가 시모의 팔을 확 낚아채더니만 시모의 뺨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이도 그리고 시모도 모두가 황당하고 놀라서 그저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었더니 도우미 아주머니가 입을 여시더군요. 야, 그만 안 해? 내 딸한테 그 더러운 입 함부로 놀리지 마. 아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더럽긴 너가 더 더럽다 이년아. 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집 기사놈하고 바람피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는 출신 성분 부잔데 행동은 그렇게 쓰레기냐? 이 미친 거사. 내 딸 그만 좀 괴롭혀. 뭐? 이 아줌마가 정말 미쳤나? 딸? 무슨 딸? 딸 잃어버렸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정신까지 놓았구만. 아주 돌았어. 쌍으로 돌았어. 그래, 나 돌았다. 내 딸을 앞에 두고도 이 꼬라지 때문에 엄마라고 말도 못하는 내가 제정신일 수가 있어, 이년아? 더러운 니년한테 굽신거리는 것도 이제 못하겠다. 나 내 딸이랑 내 손주 데리고 당장 이 집 나갈 거야. 알았어? 그리고 내가 사장님한테 네 더러운 꼬라지 다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 더러운 년이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저의 손목을 잡고 도우미 아주머니는 그렇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를 안은 채 그대로 아주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왔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주변에 있는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주제가 이렇다 보니 너를 알고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어. 네? 정말 엄마예요? 아줌마가 정말 내 엄마라고요? 그래. 우리 시장 놀러 갔다가 너를 잃어버렸고 아빠는 그 다음 해에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단다. 엄마 탓이야. 다 이게 못난 애미 탓이라고. 너 잃어버려서 비참하게 만들고 니네 아빠 죽게 만들고 내가 이런 꼴인데 어떻게 너를 찾을 수가 있겠어. 아줌마,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처음엔 내 딸이랑 나이가 똑같은 네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길래 설마 했었어. 정말 세상에 이런 인연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체념했지. 그런데 너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죽은 네 아빠가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경찰에서 전화 오기 전에도 조금 생각은 했었는데 이 애미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울면서 제게 말을 하는 아줌마, 아니 엄마를 보며 저도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저 서러움에 눈물만 줄줄 나왔어요. 곁에 있던 아이도 저희가 울고 있으니 따라 울었고 어느새 저희는 셋이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목이 메이고 진이 다 빠져버릴 정도가 되었고 그동안 말 못했던 과거의 일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죠. 너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분명히 시장에서 잠깐 물건을 사고 있던 찰나였는데 거기 있던 시장 사람들 중에 누군가 너를 데리고 가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도무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야지. 해가 지도록 반 미치광이처럼 너만 찾으러 다녔었는데 엄마, 나 그때 어떤 여자가 나 데리고 갔었어. 거기에서 지내면서 그 여자가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화도 내고 막 잘해주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 정말이야? 어머나 세상에나. 어떻게 그런 일이...
그렇게 미친 것이 너를 꽁꽁 숨겨두니까 더 찾기가 어렵지. 그때 네가 얼마나 예뻤는데. 크고 동그란 눈에 바가지 헤어스타일까지 완전 인형이 따로 없었어. 어떤 못된 년인지 아주 내가 지금이라도 찾아서 찢어 죽이고 싶다 정말. 아빠는? 아빠는 어떻게 된 거야? 너 그렇게 잃어버리고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었겠니? 아빠랑 나랑 일도 안 하고 밤낮으로 전국 각지로 너 찾으러 다녔는데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매일 술만 드시고 건강도 안 좋아지셨지. 그러다가 정신줄 놓고 옷도 안 입고 막 길거리 헤매기도 하고 그러셨었어. 너를 얼마나 예뻐했다고. 그러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우리 아빠한테 가자. 지금이라도 너를 찾았다면 너무나 좋아하실 거야. 응, 엄마. 아빠한테 가요. 저희는 그날 밤 하루를 보냈고 다음날 바로 아빠가 묻혀있는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아빠 사진을 보고 나니 그 옛날 웃으며 저를 안아주던 아빠의 얼굴이 생각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저는 아빠의 사진 앞에서 아빠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아빠, 아빠 나 왔어. 미안해. 아빠 너무 늦게 왔지?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응? 나 봐봐. 이렇게 벌써 다 커서 아기까지 낳은 아줌마가 됐지 뭐야? 못 알아보겠지? 여보, 우리 딸 찾았어요. 당신이 그토록 목숨보다 아꼈던 딸. 잘 있죠? 우리 여태껏 못다한 가족놀이 실컷 하고 나중에 만나러 갈게요. 내 딸, 그리고 내 손주한테 아주 질리도록 사랑해 줄 거예요. 당신 그때까지 꼭 기다려요. 알았죠? 엄마와 저, 그리고 제 아이는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납골당에서 나왔어요. 이로써 저는 그동안 찾지 못한 부모님을 모두 찾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일해온 노동의 대가인 퇴직금과 그 집에 있는 짐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시며 당당하게 시모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노발대발 난리가 난 시모에게 아주 멋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뭘 봐? 가족 처음 봐? 나 10년 넘게 이 집에서 개처럼 일한 퇴직금 내놔. 안 그러면 내가 네 바쁜 남편한테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싸그리 말해버릴 테니까. 증거 없을 줄 알아? 내가 바보냐? 그 정도 증거도 안 남겨놓게? 맨날 해외 출장 가 있는 사장님 눈피해서 이 집에 들락날락거린 김 기사도 증인이야. 그러게 바람을 피울 거면 한 놈만 곱게 만나야지. 이놈 저놈 만나고 다니고 버리니까 그 놈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리고 내 딸한테 이혼 위자료랑 양육비 넉넉하게 양심껏 챙겨라. 알았냐? 아니, 뭐가 어째? 이게 정말 돌았나? 그래, 나 돌았다. 내 평생 못 찾은 내 딸 찾았는데 내가 안 돌고 백이냐? 내 짐하고 내 딸 짐 가져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최대한 빨리 이혼 진행 깔끔하게 마무리해줘. 알겠지? 나이도 나보다 2살이나 어린 게 사모님 해주니까 진짜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아? 어디서 이 더러운 모녀들이 쌍으로 나한테. 그럼 나도 김기사 대동해서 네가 했던 더러운 짓 다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보다 네가 더 훨씬 잃을 게 많을걸? 난 잃을 게 없어 더 이상. 내 딸하고 손주만 있으면 되거든. 네 마음대로 해봐 어디. 한바탕 엄포를 놓고 당당하게 간단한 짐을 싸서 저희는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이라는 놈은 끝까지 자신의 엄마 울타리에 숨어서 제게 연락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모 핑계만 대더라고요. 시모가 너무 아파서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나 뭐라나.
암튼 자신의 첫째 딸만 챙기고 제가 낳은 아들은 잘 챙기지도 않는 남편이 죽도록 밉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시모가 자기네 핏줄이 아닌 것 같다고 하도 말을 해서 남편이 그렇게 제가 낳은 아이에 대해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그 성격에 유전자 검사를 벌써 했어도 했을 텐데 왜 그런가 몰라요, 정말. 저희는 그 후에 엄마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을 얻어서 오손도손 살게 되었고, 걱정했던 위자료와 엄마 퇴직금은 엄청 빠르게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더군요. 자신이 했던 짓이 더럽긴 한가 봅니다. 무서워서 바로 입금이 된 것을 보면요.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양육비도 잘 받고 있답니다. 요즘은 배드파더스라고 하는 곳에 양육비를 안 주면 공개하는 사이트도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잔뜩 겁을 먹었나 봐요. 또 그 집이 남의 이목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거든요. 엄마와 저는 그 위자료와 퇴직금으로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 음식이 맛있고 친절하다며 점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고,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아주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제 아이에게 아빠가 함께 없다는 것이 늘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최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며 오늘도 용감하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있으시더라도 씩씩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좋은 길이 찾아올 거예요. 제가 부모님을 찾은 것처럼요. 그럼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